반갑습니다. 미래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이아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일단은 미래반도체가 가장 크게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DDR5 쪽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그 B2P 관련해서 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유통 외주 업체로서 좀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 데이터 센터향으로 들어가는 V낸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 일단 글로벌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재조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주의를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SSD, VNAND, 여기 자세히 보시면 VNAND라고 되어 있고요. VNAND가 일단 ESSD 관련이죠.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데이터 센터형 SSD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매출액 증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크게 좀 상승 모멘텀이 생길 것인데, 여하튼 이제 위주로 주된 이제 매출 비중이 이 B2P DDR5 쪽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DDR5가 아무래도 HBM에 들어가기는 하죠. 여하튼 삼성전자의 그 소부장 업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HBM3밖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좀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SMH 지수, 이 세미컨덕터 SMH 지수가 60일선을 뚫고 하향 돌파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종가를 여기서 장대 음봉을 만들고 마감을 했는데, 지금 121선까지 갈 것처럼 보이죠. 이게 왜 이렇게 이제 121선까지 갈 것 같으냐. 이전에는 뭐 121선을 터치하지 않고 반등했던 이력도 있습니다만은 121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것을 좀 연장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 5월 22일자에 엔비디아의 전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일자입니다. 이 일자에 그 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 이렇게 크게 상승했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반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 그래서 121선까지 좀 연장해 보면은 터치할 것 같죠. 그래서 121선 터치하고 좀 기술적으로 반등해 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 121선까지 바로 갈지 바로 떨어질지 조금씩 변동폭 줄여가면서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거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하튼 음봉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국장의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어제 이제 TSMC 실적이 나왔는데, 6월 달까지 실적이 어제 발표됐죠. 7월 18일자에 발표됐네요. 여하튼 간에 지금 실적이 23년도에 업황이 좋지 않았을 때 비교해서 별로 증가하지 않은 모습, 23년 4분기부터 AI 반도체가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하면서 23년 4분기의 실적에 비해서도 별로 성장하지 않은 모습, 그래서 전분기에 비해서 10%씩 매출도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당 순이익이 지금 PER을 계산해 보게 되면 주가가 150달러 정도 되니까 거의 100배 정도 되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 달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다면 또 다시 반등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 와중에, 네, 엔비디아 실적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는 상황. 그런데 엔비디아의 그 주당 순이익이 보게 되면은 6.1달러니까 지금 주가에 비교해서 거의 뭐 20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IBM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비교해서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하드웨어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런데 실적 상승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반도체 업체들의 이 주가
이 밸류에이션이 재조정되고 있는 이유로, 주된 이유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AI 관련주들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아직까지 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여하튼 간에 하락세에서 거래량도 별로 없고 계속해서 일자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 없이 일자로 내려가고 있어서 언제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 다시 반등하려면은 좀 실적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출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3,800억이나 되기 때문에 매출액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여력이 좀 있는 업체죠.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일단 1분기 실적부터가 말이 안 되죠. 1,100억입니다. 1,100억. 1,100억이 1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800억입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반도체 실적 대비 주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하튼 간에 그 SSD 관련도 SSD, ESSD, VNAND 관련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AI 반도체 시장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고, 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표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이게 D램 가격과 뭐 D램 출하량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그냥 출하량 파란색 선만 보도록 할게요. 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4년마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21년도. 21년도에 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22년도의 고점이지만은 21년도의 고점이라고 생각하면은 25년도에 다시 고점 찍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3년도에 업황 최저점을 찍고 24년도에 올라가고 25년도에 이렇게 고점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납품되는 것 때문에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과 연관해서 보더라도 여하튼 이제 반도체 업황 사이클적으로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도 그렇고 다시금 이제 25년도에 출하량이 이렇게 이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미래 반도체의 주가, 이 매출액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슈 가지고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